요즘 제가 이제 상담을 받으면서 명리학 공부 어떻게 하면 좋아요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책도 몇 개 추천을 드렸는데 이제 어떤 분이 그 우주 변화의 원리 너무 어렵다. 네, 그 책은 어려운 책이 맞습니다. 그 책은 뭐 웬만한 한의대 기초 강의 교재로 쓰는 책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천문이라고 하는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뭐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그걸 명리학적으로 설명을 해놓고 그거에 따라서 음양오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해놓은 기초책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벌써 일제시대 끝나고 막 우리나라 이제 넘어와서 처음에 그때 활동하셨던 한의사분께서 쓰신 책이라 거의 국한문 혼용체에 한자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천문학적인 현상, 고등학교 때 이제 지구과학 별로 안 좋아하셨던 분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어요. 왜 23.5도냐? 24도도 아니고 25도도 아니고 30도도 아니고 45도도 아니고 15도도 아니고 왜 23.5도일까? 그럼 과연 자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는 정말 완전한 구인가? 등등등 뭐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본 사람은 아주 재밌어요. 그걸 명리학적인 상생관계 아니면 뭐 음양오행의 움직임 뭐 이런 걸로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저한테 강의도 해달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뭐 언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좀 팁을 드리려고 해요. 팁을 공부하시는데 팁. 일단 강원 선생님 책으로 보시는 게 일단 제일 쉬워요. 그 책보다 더 쉽게 쓴 책을 잘 못 봤어요, 제가. 저도 이제 새로 책들이 나오면 막 봅니다, 여러 개. 그러니까 공부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하는 책. 그거 말고 이제 이서윤이라고 또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번에 또 책 냈던데 그런 거는 그냥 재미삼아 읽는 책, 에피소드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약간의 명리학적 지식 이런 거 주는 책이라고 하거든요. 진짜 공부할 만한 책은 그 정도인데 거기서 이제 더 발전하고 싶다. 근데 뭐 막 이제 옛날 고전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왜? 다 한자니까. 그리고 제가 요새 이제 주역 책들 많이 보는데 이게 번역이 영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요. 분명히 이제 중국어의 어순 또는 뭐 그 내용 이런 거를 번역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건 맞습니다. 언어 체계가 다른 언어니까. 근데 무조건 직역한다고 그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번역이란 작업 자체도 어쩌면 일종의 하나의 문학을 쓰는 그런 하나의 능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냥 무조건 번역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한강 작가 저기 뭐야 노벨 문학상 받는 것도 그 데보라라는 그 번역가가 엄청난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우리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의역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주역책 보니까 무슨 책? 가게 됨이 뭐 발음이 옳지 않나? 뭐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게 막 이렇게 해석을 해놔요. 그러면 가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럼 가는 게 좋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가게 됨이 옳지 아닌가? 뭐 이상한 막 이게 무슨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모르게 막 번역을 해놔요. 그러면 아니 왜 이렇게 했을까? 첫 번째, 한 5, 600페이지 되는 책 번역을 해서 과연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벌 것 같아요? 돈을 얼마 못 법니다. 그러면 앞에 번역했던 거랑 똑같은 한자 나오고 반복되면 그냥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서 그 문장이 나왔던 의미와 뒤에서 나왔던 그 문장이 나왔던 의미가 다를 수 있잖아요. 앞뒤 문맥에 따라서. 그런 걸 그냥 깡그리 무시한다는 거 하나. 두 번째, 한국말. 그러니까 중국어 잘하셔서 뭐 어쨌건 번역하시겠죠? 근데 우리나라 말을 잘 모르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게 명확한 단어, 그리고 또 명확한 의미에 전달이 되는 문장 구성,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나라 말도 되게 잘 알고 이것도 잘 알아야 쉽게 설명이 되고 쉽게 번역이 되고 쉽게 이야기가 되는데, 이건 잘하는데 이거 모르거나 이거 잘하는데 이거 모르니까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것처럼 중국 고전들 뭐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옛날 책들 보면 좀 아쉬운 대목이 많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언제 이걸 또 내가 혼자 다 보고 앉았고 이걸 뭐 번역을 할까? 뭐 일단 저한테 맡기지도 않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한번 읽을 때는 그 있는 그대로의 글의 뜻대로 읽다가
두 번째 읽을 때는 한자를 보면서 제가 그냥 이건 번역 잘못됐다 그러면 그건 무시하고 제가 의역을 해서도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좀 더 어려운 단계고, 그거 말고 제가 이제 팁을 드리고 싶은 건 자꾸 이거를 개념적으로만 너무 생각을 하시면 와닿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그리고 얘가 자전공전하고 계절이 바뀌고 하는 거에 따라서 얘도 변한다라는 걸 가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미지 또는 심상을 가지고 그래서 구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건 맨날 물상론 얘기하지만, 자, 제일 처음에 옛날 고대 이제 사람들이 했던 방식을 똑같이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음양이라는 개념을 내가 배웠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물을 음양으로 한번 구분을 해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럼 왜 얘는 음일까? 왜 얘는 양일까? 내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주변에 같이 공부하시는 분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이유가 있어요. 음은 음의 특징이 있고 양은 양의 특징이 있고 그거에 따른 변화의 이유가 있어요. 그걸 자꾸 내가 관찰하고 탐구하고 정리를 해보면 음양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의 사주를 갖다 놓고 볼 때도 음양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단계가 이제 넘어가서 좀 더 발전이 되면 그 다음에 오행으로 나누는 거죠. 목화토금수. 쉬운 걸로 맨날 보면 나무 보고 목이에요. 그거는 어디 지나가는 애한테도 한자 배우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물 보고 수예요. 이런 거 말고, 자, 말고 좀 뭔가 어려울 것 같은, 이게 뭘까 정말 궁금한. 예를 들어서 전기. 목화토금수 중에 뭘까? 불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고 금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고, 그럼 얘는 뭘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화의 속성은 어떤 거고 금의 속성은 어떤 거고 왜 그걸 그런 속성으로 구분을 했는지, 그런 게 고전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찾아서 읽어보고 구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미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관찰해서 만들어진 개념들이에요. 없던 거 그냥 막 상상해서 만든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오행이 구분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천간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지보다 천간이 더 구분이 쉬워요. 명확한 순수한 힘이기 때문에. 그럼 자, 똑같은 나무예요. 쟤는 갑목일까? 을목일까? 쉬운 건 그거죠. 큰 나무, 아름드리 나무는 갑목이고 덩쿨, 풀따구리는 을목이에요. 거기까지는 쉬워. 자, 그러면 산 위에 있는 갈대밭의 갈대는 을목인가요? 갑목인가요? 그냥 봐서는 을목 같죠? 근데 걔를 을목으로 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돼요.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바람을 목으로 보거든요. 왜 바람은 왜 목이지? 바람은 을목으로 봐요. 왜?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럼 그런 걸 찾아보고 내가 납득이 가면 그게 내 안에서 개념화가 되고 내재화가 돼요. 그러면 사주팔자 8글자를 볼 때 그것에 대한 이미지가 내가 명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얘와의 관계, 이게 이렇게 변화되는 이유, 그 다음에 왜 이 사람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가 잘 보입니다. 그 다음에 더 높은 단계가 이제 거의 최종 단계인데, 그럼 이제 지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지지 구분은 12개잖아요. 제일 문제가 토예요. 토가 4개나 돼서 3분의 1이 토예요. 근데 토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고 내가 지금 활동하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땅 속에 있는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 딱 묻혀있기 때문에 얘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사주 공부하면 다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토 네가 정말 구분하기 시작하고 토의 기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면 거의 유명한 사람이 된 단계가 간 거예요. 축토, 진토, 미토, 술토, 4개 토의 구분, 명확한 구분. 그리고 토가 여러 개가 있으면 붕충이라고도 하는데 그럼 왜 붕충이 나는지, 그 다음에 얘들은 고장이라고 해서 창고라고도 하는데 왜 창고라고 하는지, 그리고 얘가 어떤 애들을 만났을 때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 그게 이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땅에 대한 분석이거든요. 무토, 기토는 거의 똑같은데 크기의 차이만 있어요. 무토는 되게 큰 거, 기토는 좀 작은 거. 그래서 그거는 뭐 구분이 쉬운데 막상 이제 지지에 내려가서 구분하려면
그 안에 잡동사니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려워요. 그래서 고전을 읽을 때 저도 이제 옛날에 약간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책을 처음에 시작하면 끝까지 어떻게든 다 보려고 하는, 한 번은 그렇게 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내가 보고 나서 하면 그 다음에는 발췌독이라고 내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그걸 연관해서 읽는 게 공부에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자꾸 어려운 책 뭐 사가지고 많이 보고 이러지 마시고 쉬운 책 하나 사다 놓고 거기에 있는 개념들을 주변 사물들에게 적용을 한번 시켜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계절에 민감하셔야 돼요. 어차피 이 학문은 계절 학문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에 따라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여름인지 봄인지 뭐 에어컨 틀어놓으면 뭐 맨날 시원하니까 가을이고 집에 추우니까 보일러 트니까 여름이고 땀 빠질빠질 겨울에도 흘리고 있고 이러면 못 느껴요. 정말 온도의 변화, 아침에 태양이 얼마나 일찍 뜨는지 늦게 뜨는지, 왜 동지로 가면 갈수록 밤은 길어지는지 등등등등에 대해서 내가 뭔가 살면서 막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영역 공부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밤이 길어지니까 태양이 쬐는 양이 떨어졌으니 점점 추워지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열을 주는 건 태양밖에 없으니까. 다 태양열로 오는 거예요. 보일러로 떼는 데는 한계가 있지. 근데 이제 또 점점 이제 하지로 가면 갈수록 햇빛 비치는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땅이 달궈질 거 아니에요. 계속 아무리 밤에 씻어도 짧게 씻고 오래 달구고 짧게 씻고 오래 달구고 하면 점점 뜨거워지겠지. 그 이치가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일단 기초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걸 강의를 요새 이제 좀 많이 여기저기 해달래서 짧게 1시간짜리 뭐 30분 이렇게 해서 재밌는 얘기로 소개하는 식으로는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정말 강의를 제대로 하겠다 그러면 저도 교재를 만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체계가 있어요. 체계. 요 단계에선 요거 배우고, 저 단계에선 요거 배우고, 요건 요렇게 연결돼서 배우고, 그 다음에 요걸 넘어가면 요거 해가지고 여기선 요런 걸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돼서 그거는 좀 생각을 더 해봐야 되는 문제라서. 그래서 뭐 공부하신다는 분이 주변에 자꾸 이제 생겨서 상담할 때마다도 자꾸 물어봐서 그래서 요걸 하나 찍게 됐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관찰한 거랑 이거를 사람에게 적용할 때 팁 뭐 하나 주실 수 있나요? 제일 큰 팁은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믿고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내가 관찰하는 사물이나 기타 등등에 대한 속성은 얘들은 변하지 않아요. 왜? 나무가 안 변하지. 죽지. 뭐 죽는 거 말고 뭐 잘리는 거 말고 이런 거 없어요. 걔는 그대로 있어요. 바위도 마찬가지. 그런 물상들이라는 애들은 변화하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관찰을 통해서 걔한테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한테 적용할 때는 얘는 지가 지속을 몰라요. 지도 맨날 바뀌는데 뭘, 오늘은 뭐 매운 게 좋았다가 내일은 짠 게 좋았다가, 매운 거 좋다고 너 화, 짠 거 좋다고 너 금. 아니에요.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몰라요. 인간들은 갈대라서. 파스칼이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왜 갈대에서 맨날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그래서 이제 저도 관상 공부 좀 하는데, 관상이란 거는 이제 자기의 세월이, 내가 살아온 삶에 그게 녹아 있어서 그건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사주보다 관상이 더 좋고 더 잘 보는 거고, 관상보다는 이제 진짜 심상이 더 잘 보는 거라는 게 일반적인 명리학 고전의 속설인데, 관상을 보고 판단하거나 뭐 이런 거는 도움은 되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제 뭐 전화 상담도 하고 그냥 뭐 이렇게 했다가, 웬만하면 저는 상담할 때 이제 얼굴 보고 하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약간의 속성이 그러니까 드러나니까, 이 사람 정말 뭐가 힘드네, 아니 뭐 이렇게 살았네 등등등등. 그래서 그런 걸 적용시키는데, 사람한테 적용시킬 때는 일단 그 사람의 말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사주를 믿으세요. 그 사람의 사주를 받아서 그거를 보고 내가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좋지, 그 사람이 뭐 거기서 나는 뭐 무슨 일주인데 뭐 이거는 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고 어쩌고저쩌고, 다 개똥 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사주 글자 보이는 대로 내가 물상론으로 파악한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는 걸 해보시면 그게 오히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변하니까 인간은. 근데 그 변하지 않는 내용들이 그 안에 있어요.